지난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민생 토론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계속 그 감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산 보유하는 거 이거 소유권 부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것도 역시도 선거의 일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정책 방향에서 계속 이어서 지금 말씀드려보면은 네. 그 정부가 사실 뭘 해야 되는데 내수가 안 좋다니까 뭘 네. 해야 되는데 네. 재정이 없어요. 돈이 없다. 네,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재정 지출이라고 네. 재정 지출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지출에는 재정 지출 말고도 조세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 지출. 예. 세금을 깎아주면은 예. 돈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조세 지출이라고 있는데 경방에 30개 이상의 예. 이 조세 지출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30개. 30개 이상. 모든 항목의 끝에는 세금 깎아주겠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요? 예. 예컨대 지금 뭐 계획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심지어 금투세, 예, 금투자소득세, 그거 이제 그 폐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경방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요? 예. 그건 지금 이제 무지막지하게 조세 지출을 하는 건데 네. 그 인식에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부자들한테 네. 이거를 민주당 놈들이 이거 좀 악마화해가지고 세금을 뜯어냈는데 그렇게 되면 부자들이 경제활동 위축되지 않냐? 부자들이 경제활동 위축되면은 우리 경제가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야 니네들 말이야, 네. 개돼지들 니네들 야, 고생할 거 아니냐. 부자들이 부자 돼야 니네도 부자 되는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저는 뭐 이제 정치 세력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고. 네. 예, 그거는 뭐 견해니까. 왜냐면 경제학 내에서도 네. 예컨대 뭐 조세 제도를 이거는 신노예 제도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도 계세요. 신노예제. 신노예 제도다. 예, 원래 예. 노예가 원래 내가 예. 가족 소유하고 예, 있다가 예. 일 시켜가지고 걔 노동력을 내가 공짜로 예. 받아먹는 거니까 예, 예. 이게 일종의 내가 일을 했는데 국가가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노예 제도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예, 예. 그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예, 거죠. 예, 예. 있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우리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 지금 큰 문제가 있다. 큰 문제가 있다. 일단 일반 우리나라 세금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네. 예, 우리가 이제 GDP라고 하면 GDP가 우리가 1년에 번 소득을 우리가 일종의 그걸 이제 대리변수로 보거든요. 예. 1년에 번 것 중에서 이제 얼마큼을 세금을 내느냐. 그럼 네. 우리가 20% 초반이에요. 20% 초반. 초반이에요. 네. 그것도 이제 10% 이제 후반대에 있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이때 초반입니다. 초반이고 그러면 이제 보통 선진국들은 이게 요 세금만 따져 보면은 한 20% 중반대가 돼요. 네. 중반대가 되고 예. 여기에 뭐 우리 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에 해당되는 뭐 건강보험료, 네. 뭐 국민연금 이런 거 합치면은 예. 그게 이제 20% 이제 후반대가 되는데 예. 선진국 그게 이제 30% 중반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규모로 봐도 뭐 내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엄청 많이 내는 것 네, 같죠. 예. 우리 3천만 원 버는 이제 봉급쟁이들도 내가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막 그러는데 네. 선진국에서 세금 내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냅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은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기에는 이게 좀 그 인식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들고 네. 그리고 정부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공재를 공급하는 하나의 일종의 경제 주체거든요. 네. 공공재. 예, 그렇죠.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예. 비경합적이고 예. 비배제적인 재화를 어렵다 진짜. 우리가 비경합적 비배제적. 배제적. 예. 예,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공공재인데 네. 이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경합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소비가 뭘 소비하면 없어지잖아요. 네. 없어지지 않는 재화들이 좀 있어요. 네. 우리가 비누로 얼굴을 막 씻으면 네, 비누가 비누가 닳아서 달 없어지죠.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어떤 재화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네. 아니면은 네. 비배제성은 뭐냐면 내가 소비할 때 다른 네. 사람도
또 써야 되는 거죠. 소비를 못하게 내가 막을 수가 있어. 예컨대 저는 이제 어떤 예를 많이 드냐면은 우리 이제 가을이 되면은 가을 야구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 무제한제를 쓰기 때문에 예. 그걸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구.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곁눈질로. 쓱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쓱 가리죠. 쓱 가리죠. 못 보게. 이거 누구나 가리죠. 누구나 가리. 같이 보자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게 내 거니까. 이게 배제성이거든요. 근데 어떤 재화는 배제할 수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가 있어. 이거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 공공재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무인승차 문제가 생겨요. 무인승차. 근데 야 우리 한강에 다리 놓자. 필요한 만큼 쓰는 만큼 돈 내고 짓자. 그럼 나는 무조건 필요하지가 않지. 야 다리 뭐 필요해? 돌아가. 야 성산대교로 돌아가. 마포대교 돌아가면 될 거 아니야.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돌아가.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졌어. 나 건너면 되지.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니까. 다리 놓자 그러면은 다리가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부가 돈을 걷어가지고 공급하자. 이게 공공재거든요. 그 정부가 요 공공재를 공급하는, 혹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하나 아시고. 근데 대통령은 요거의 주체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을 두텁게. 그렇죠. 조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세가 있어야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국가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맞아요. 각자 도세. 최근에 좀 나아졌지만은 예컨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 돌봄과 동시에 노인 돌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요. 특히 뭐 부모님들이 아프셨을 때 간병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간병 그거 하는 거 알아보다가 진짜 뒤로 넘어가거든요, 진짜. 불효자가 되겠어, 진짜. 이러다가 진짜 형제들끼리 싸우고 불효자가 되겠어. 그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은 국가가 조금 더 옛날에 안 했지만 관여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돈을 걷거나 아니면 이제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세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부자한테 세금 안 걷겠다고 하면은 그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러다 또 담배세 오르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막판에 담배세 올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지금 우리 돌아서 보면은 그때는 이 경제나 재정 이 선수들이 괜찮았어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MB 정부를 지나면서 재정이 완전히 파탄났어요. MB가.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MB가 지나간 자리는 완전 초토화되는 거예요. MB가 지나간 자리 초토화됐다. 남겨놓지 않아. 현대건설도 망하고 그냥 쫙 다 망하는 거거든요. BBK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돈 다 뺏어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재정도 MB가 지나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큰일 났네. MB 출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야, 일단 뺏었어. 뺏었어. 일단 다 땄어.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인수를 딱 하니까 원래 한 돈이 한 금고에 이거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뭐 5조에서 10조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상반기에 들어올 세금이 많지가 않아요. 살림 사는데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가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뭘 하냐면은 비과세 감면을 철폐해라. 그래서 비과세 감면이 엄청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조세 지출을 줄인 거예요. 조세 지출 줄이고 조금 튼튼하게 하고 하면서 두 가지 세제 조치를 취하는데 뭘 취하냐면은 소득공제 체계를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세액공제 체계로 바꾼다. 맞아요. 그때 또 했었어요. 왜냐면 소득공제 체계를 하면은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한계세율만큼 부자들이 혜택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7%, 8% 받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35% 받는 사람들이 100만 원을 빼주면은 가난한 사람은 7만 원 혜택 보지만은 돈 많은 사람은 35만 원씩 혜택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세액공제 체계로 바꾼다. 그거 하나 하고 2015년도에 담배
담배세를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2,500원짜리 네. 담배를 4,500원으로 올린다. 그래서 이때 끊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은 이때 담배 끊은 사람 많아요. 기억해 보시면은 네. 2015년도 1월 1일에 네.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핀다 그래서 담배를 맞아요. 많이 분지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엄청 많이 붙였어요. 네. 예. 여하튼 그래서 그 조세 지출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 과세 원칙 중에 보면은 그 우리 헌재도 어떤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냐면은 과세하는 건 좋은데 원본을 훼손하면 안 된다. 원본. 원본을. 예. 그러니까 예컨대 내 집이 뭐 10억인데 야, 보유세 50%야. 그럼 두 번 내고 나면은 이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그럼 두 번 내고 나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원본에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도 유지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세금을 잘 들어보면은 종부세거든요. 네. 핵심이. 내가 아크로비스타 살고 있는데 내가 월급쟁이 검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야 아크로비스타야 보유세 못 내 이런 예, 거예요. 예, 여사님께서- 종부세 낼 수 없어. 여사님께서 이게 네. 원래 본인 그 광고회사에 네. 한 월급 조금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 권벌을 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버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종부세가 웬 말이야. 말이냐 도대체 네. 이런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 네. 아 종부세 나쁜 세금 이게 아마 박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야